자, 그리고 앞으로 또 이어질 여러 가지 인선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저희 채널A 취재 내용에 따르면요. 문민 국방장관 발탁에 이어서 국군 방첩사령관에도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을 임명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이 방첩사령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은 이미 예고돼 있었죠. 연영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을 받은 거고요. 그럼 우리 변호인께서는 그 10명, 10여 명의 명단을 제가 지원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12월 6일만 하더라도 많은 의혹을 제기했지만 지금 제가 이미 방첩사에서 똑같은 명단이 확인됐다고 언론에 나왔던데요.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나 구금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인터뷰하셨는데 맞습니까? 대통령님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을 만한 위치에 제가 있지 않습니다. 자, 지난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방첩사는요, 정치인들의 체포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그러면서 불법 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대적인 조직, 인사 개편은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테러나 간첩 작전을 주로 담당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방첩사의 업무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민간인 방첩사령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냥 국방부 장관은 군대를 경영하는 역할만 하고 차관이 군 출신으로 충분하다. 이런 설명은 이해가 됩니다만 방첩사령관도 민간인이 한다? 지적이 있을 만하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에게 주어진 역할은 군정과 군령이라고 해서 군정이라고 하는 즉 행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견 민간인 출신으로 했을 때 개혁이라든지 조직의 어떤 개선 혁신 이런 것들을 기대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첩사령부는 그야말로 하나의 작전 부대입니다. 그리고 각 육해공 군의 내부에 있는 방첩부대를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는 상위 기관입니다. 이러한 방첩사령부의 민간인이 오게 될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적이 방첩수사가 하는 것이 이 간첩행위라든지 이적행위를 잡아내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군 내부에서 아주 내밀하게,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적행위를 잡아내려면 사실은 군 지휘체계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파악하고 사전에 정보를 인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민간인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네. 것이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뭐 방첩사령부가 과거에 뭐 그 비상계엄 당시에 정치인 체포 이러한 문제들과 엮여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얼마든지 사실은 인사검증을 통해서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지 네. 이게 민간인을 안 치느냐 군인 출신을 안 치느냐의 그런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제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단 방첩사의 전신이 기무사령부입니다. 근데 그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이런 비상계엄의 문건을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군과 관련된 정보가 집약돼서 모이는 곳이 방첩사인데 그 방첩사에서 비상계엄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도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뿌리부터의 개혁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런 개혁의 적임자는 같은 군품 출신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 것 같은 제 식구 감싸기 같은 그런 형태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측면들이 지금 고려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뭐 민간인이 왔기 때문에 이 방첩사의 고유의 기능이 저하될 것이다 이런 것은 좀 지금 상태로서는 기우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본연의 활동을 더 잘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이런 그 비상계엄과 같은 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데에 방첩사가 동원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네. 부분들을 또 강조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모를 리 없겠죠. 자, 문제가 없이 운영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